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형건설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뜻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금융권의 위치를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태형건설 워크아웃의 배경과 전망,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부동산 PF 문제가 경제 뇌관으로 좀 부상하면서 알게 모르게 거론된 이름이 태형건설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좀 이르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태형건설의 유동성 문제는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아주 파다한 이슈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오늘까지였습니다.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 이번 달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태형건설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480%를 넘었는데요. 시공능력 평가 상위 35위권 건설사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네. 이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촉법이라고 하죠. 이게 일몰이 됐다가 지난 26일에 다시 시행됐는데 태형건설은 이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전해주신 그 숫자만 저희가 들어도 네.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까? 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이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사유 또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다음 달 3일에 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태형건설의 경영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협의회 안건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좀 사전에 논의할 예정이고요. 가장 큰 쟁점은 이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의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될 전망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을 한 달, 만약에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하다면 석 달을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자구책을 의결하고 이후 한 달 안에 기업 개선 계획을 약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공 능력 순위 16위. 태형건설에 대해서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 규모도 상당할 텐데 어떤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대출을 해온 겁니까? 네, 일단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요. 태형건설의 장기 차입금은 모두 1조 4,942억 원, 단기 차입금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서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PF 대출이 포함된 장기 차입금이 4,639억 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2,250억 원인데요. 자, KDB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 원과 단기 차입금 710억 원 등 2,002억 원의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은 1,600억 원을 빌려줬는데 대부분이 PF 대출로 PF 대출 규모만 보면 국민은행이 가장 큽니다. 이 밖에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각각 6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에 가까운 대출을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권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 또 제2금융권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이 845억 원,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이 412억 원의 가장 많은 PF 대출을 제공했고 이 밖에 저축은행과 신협중앙회, 일부 새마을금고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들 금융기관도 채권 일부 손실을 감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 이런 간접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국신용평가는 태형건설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트리플 C로 강등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권이 걱정하는 게 단순히 이번 사태가 아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태형건설을 신호탄으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관련 보도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위태롭다 네. 이런 보도 요즘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뭐 규모 또 시공 능력 면에서 제법 좀 탄탄한 건설사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공식적인 순위로 보자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조사한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16위에 오른 건설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대시양 아시나요? 예. 네. 이게 바로 태형건설이 보유한 브랜드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국회 제2의원회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건물들도 태형건설이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사인 SBS를 설립한 예. 기업으로 유명하죠. 1980년대 말에 일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세를 키웠고 이후에 주택 사업은 물론 이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국가 기간 산업 토목 사업과 방송과 의료시설 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형건설마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워크아웃 신청으로 내몰리자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건설사들의 회사채 규모가 2조 3,7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건설이나 SK에코플랜트, 한화, 현대건설처럼 이런 주요 건설사 가운데 네. 오는 2월, 그러니까 연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만 1조 4,200억 원가량으로 절반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계에서 연초가 고비다, 태형 다음은 어디냐 이런 근심 어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태형 다음은 어디냐. 건설업계 어떤 그 위기감은 고스란히 정부의 고민으로 옮겨갈 텐데 오늘 오전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좀 나왔나요? 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시장 전반에 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태형건설의 위기가 이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산업 전반이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분야에까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우리 경제 규모와 위기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불안 요인들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태형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한 60개 정도 파악되는데 각 사업장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불안해할 것 같은 분들이 태형건설이 공사하는 그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거나 또 이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일 것 같거든요. 이분들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태형건설이 지금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가운데서 분양이 진행된 곳들이 22개, 19,869세대입니다. 이 중에 14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태형건설이 계획대로 완공까지 이어가거나 시공사를 교체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입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곤란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태형건설이 진행 중인 전체 공사는 140건인데요. 수익성을 따져서 태형이나 아니면 공동도급사가 계속 진행하게 하고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사나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들 공사와 관련한 협력업체가 581개사, 그리고 하도급 계약은 1,096건이 체결돼 있는데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태형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출 금액만 7천억 원이 넘고 하도급 계약이 1,000여 건 걸려 있거든요. 과도한
불안 또 위기 조장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단호한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